우리가 이제 5조 3천억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배당으로 나가고 이제 배당 받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 연초 상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단 말이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공모 이게 이제 오늘과 내일 부분에 있어서 11만 원 11일 12일 라인에 수요 예측을 해. 그런데 얘의 그 공모 기간 수요 예측을 하는데 이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어. 대주주 물량 빼고 나면 한 15% 정도인데, 그지? 15% 정도의 일반 투자자는 4.5%, 공모 기간 투자자는 10%. 거기에 기간 투자가가 배정을 더 받기 위해서 의무 확약 기간을 길게 할 거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4.5% 비중에 비해서 진짜 유통되는 물량은 10%이 정도 안팎일 거야.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체 물량을 받기가 쉽지가 않지. 그죠? 지금 CATL 시청이 230조인데 지금 최소 100조 정도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최소 100조. 근데 이제 공모가 상단으로 얘기하면 70조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당 물량은 기관이 나갔는데 그 여파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해야 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하고 틀리게 기관 투자가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벤치마크 지수보다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해. 평가받는 게 개별 종목 조금 들어가가지고 20% 30% 올라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5% 올라갔는데 5% 이상이냐 종합주가지수 5% 떨어져도 돼. 그러면 5% 떨어졌을 때 종합주가지수 5%보다 덜 떨어졌느냐 이게 기관들 평가에서는 중요하다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든 안 좋든 그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추정해서 이 LG 화학을 매수를 해야 돼. 보유를 해야 돼. 그게 공모로 매수를 하든 따상으로 매수를 하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국내 2차전지 관련 ETF 중에서 LG화학을 편입한 이 상품의 운용 자산은 작년 말 기준 약 12조 원이다. 거기에 LG화학 주식 보유 금액이 약 7천억 원. 그죠? 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LG화학에 할당됐던 몫이 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2차전지 수제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야. 물량을 거기서 줄이니까. 거기에 또 얘가 상장하고 나서 코스피 지수에 3월 11일에 편입되고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MSCI 지수에 2월 14일 장 마감 후에 편입되고 이런 게 다 수급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급적 요인이 다른 쪽보다 더 안 좋은 부분이야. 이것까지를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약세인 거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이런 수급 악화 때문에 대형주를 매수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을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지난주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맞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2월 중순에 여러분들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 그거 나오면 미국 시장 떨어질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미국 시장 떨어진다. 갭 메꾼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는 대형주들이 떨어진다. 그거 지금 왔어. 미국 시장도.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 코로나19 이후 지금 실업률은 3.9%로 22개월 만에 최저. 이게 빨간 게 실업률이야. 실업률이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로 내려와 있잖아. 그지?
이게 2020년 코로나 때 실업률이 확 늘어났다가 이제 정상으로 복귀한 거야. 이 정상으로 복귀했다는 건 금리를 정상화해야 돼. 그지? 그래, 금리 정상화해라. 그런 가운데 네 가지가 이 상반기에 가장 진통이라고. 하나, 중국 경기 변곡점이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1, 4분기가 저점이다. 두 번째,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속하고 있는 공급망 리스크가 완화될 거냐? 그지? 그래야 앞으로 더 나아지는 거고. 세 번째,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어땠느냐? 그리고 국내 대선 전후 금융시장 사이클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게 상반기 가장 핫 이슈야. 이거 종합하면 지금 매수야. 아셨지? 그리고 겁내지 말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매수 1순위.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져야 돼. 첫 번째, 중국 경기 변곡점을 맞이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 건 지금 지난번에 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높았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투입 물가가 약간 내려오면서 상승 압력이 둔화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그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 발표되지, 그지? 내일 중국의 물가 지표가 어떠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다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니까. 이런 요인까지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 이 춘절 연휴, 북경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서, 그지? 그 부분이 끝나거나 그 전후로 해서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일 정도로 안 좋아, 경기 상황이. 그지? 그거를 회복시키려면 경기 부양을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아. 왜? 올림픽 전에 써보니 크게 효과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걔네들 몇 명 나와도 뭐 시안인가 거기 몇 명 나오면 그냥 완전 도시 봉쇄하고 이러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 반쪽짜리 외교적 보이콧 때문에 반쪽짜리 동계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무사히 치르고 싶은 거야. 왜? 시진핑 장기 집권 부분에 있어서 보여줘야지. 그지? 중국 인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뭔가를. 이제 그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잘 치르고 나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앞으로 계급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유민주주의나 공산당이나 이제 계속 서민이 살기, 인민이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는 거야. 공산당도 쉽게 가입 못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상류계층으로 가는 게 정말 힘들다고. 기존의 상류계층인 사람들은 몰라도 그 대를 이어서 상류계층 갈 부분이 크지. 여러분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나는 거, 그죠? 개천에서 욕나는 거 그거 뭐였어요? 공부 좀 죽으라고 해서 사법시험 붙어갖고 어떻게 가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뭘 바꿔올 수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비중 계속 줄이고, 전부 다 특별 전형이니 무슨 전형이니 해서 시험 안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지잖아. 그거 허울 좋은 인성이니 감성 평가니 하면서 그게 지네들 유리한 애들 다 데리고 가는 거지. 자본주의도 그렇게 가면 계급사회로 가는 거예요.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경기 변곡점이 1,4분기에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거기에 중국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중국은 나가리 돼, 완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왜? 공급망 다 뺏기고 경기 부양 제대로 못하면 이제 도태되는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망 리스크. 오미크론 때문에 전파력이 더 커서 활동에 제한을 갖는다. 당연히 제한 갖는다 그랬지. 그런데 2020년 초창기에 가장
확진자 수 늘었을 때보다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데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여행이나 관광 이런 것들이 확진자가 늘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글로벌 공급망의 기본을 갖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 그게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핵심이단 말이야. 그죠? 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다고 중국에서 일정 정도 동남아로 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지금 중국에서 공급망, 그리고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래서 그걸 빼고 있는 상황에, 자국으로 리쇼어링 하고 있는 상황에 동남아 국가까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델타 변이가 확산됐을 때, 그제 기억나지? 7월달. 그죠? 5월 말부터 확산됐는데 진짜로는 7월 14일부터, 그때부터가 5월 7월, 이제 영향을 세게 받았는데, 그 주요 국가들이 지금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라와 있어. 제조 PMI가. 그러니까 오미크론 영향을 받더라도 이때의 영향, 7월 8월 달의 영향보다 덜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급망 리스크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야. 확인하기까지는. 세 번째, 과거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은 어땠느냐야. 인상할 때 90년대 이후에 4차례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어. 그런 가운데 S&P 500을 보면 1995년도 이쪽에는 0.9% 올랐고 2000년, 1999년, 2000년 때는 8.8% 올랐고 2004년에는 14.7%, 2016년에는 29.8%. S&P 500 미국 시장은 계속 올랐어. 그죠? 그런데 사실은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놓여져 있는 주변 여건이 중요하지. 가장 2000년대 부분부터 보게 되면 2000년대 IT 버블 붕괴가 됐잖아. 그지? 2000년 1월 3일 우리 시장으로 코스닥 고점 나오고 박살났고, 그죠? 미국 시장도 IT 쪽에 버블이 있었고, 그런데 2004년, 2007년 이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 인도, 인프라 투자,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 61% 올랐어. 그죠? 나머지 쪽은 뭐 거의 마이너스 나다가, 왜냐면 2000년대는 IT 버블 때문에 우리 시장 코스닥에 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약세. 그리고 94년, 95년, 우리 97년에 외환위기 나고 한 부분, 그런 부분 이전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지 못했고, 마이너스 6% 났고. 그러니까, 금리를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시장은 오른 확률이 더 높았고, 우리 시장은 주변 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슈가 시장을 박살내는 요인은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다만 이때보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테이퍼링은 그러니까 제일 비교하기 쉬운 게 뭐냐면 수도꼭지. 그지? 수도꼭지를 풀어서 물이 잘 흘러서 계속 유동성을 보강하던 걸 테이퍼링은 그 수도꼭지를 계속 잠그는 거야. 그죠? 잠그는 거.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고, QT는 뭐냐? 돈을 걷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게 부담이다라고 했었던 거야. 12월 FOMC 때.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주시장 죽이려고? 미국이? 아니, no. 그죠? 지네들 중간선거가 올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과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고, 과하게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을 슬로우 다운 시키는 거라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거하고 테이퍼링 긴축 대차대조표 한다고 주가가 박살이 난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다만 이건 역시 결국 정책 위반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야. 왜? 여하튼 시장을 불안하게 하면서 금융시장의 주가를 상승하는 걸 제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 잡는다는 핑계로.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1, 2번째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런 가운데 이 도표 흐름 부분을 보라고. 금리 인상 시기에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연결된 거에 위에 거의 파란색은 달러 인덱스고 이제 이 갈색은 S&P 500, 밑에 거는 우리 시장의 이 파란색은 코스피고 이제 그리고 갈색은 원달러 환율이고 그죠? 그러니까 97년 IMF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1800원 근처까지 갔었던 때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때 1500원 갔던 환율을 제외하고 지금 1200원에 온 거야. 그런데 이 음영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금리 인상 시기였는데 이 금리 인상 시기 때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큰 영향 없이 꾸준히 S&P 500이 상승하는 거 보일 거야. 오히려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인 건 이 금리 인상이라는 시기 이후 여기 99년 2000년대 이때도 뭐해 떨어지고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요 전에 2005년 요때 양호하게 주가가 상승하던 부분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 때문에 떨어지고 그지? 그리고 2017년 18년 부분에 금리 인상한 부분에서 그 이후에 떨어진 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그 이후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다소 둔화가 되잖아. 그죠? 경기가 다소 둔화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아니면 금리 인상의 횟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이런 거에 지금 어려울 때는 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되는 거고 또 경기가 막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엔 너무 심하게 과하게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 금리 인상의 횟수와 금리 인상 범위를 높이 했기 때문에 그 인상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끝난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리 인상이 끝나는 순간이 주가가 하락하는 왜? 경기가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 이후부터가 더 위험한 신용 위험이 나오고 그 신용 위험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시장이 안 좋았던 거라고. 이해되죠? 그걸 이렇게 여기서 보면 돼.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 2001년과 2002년에는 IT 버블 휴유증 때문에 금리 인상 끝나고 9.11 테러도 있었고 앨런의 해결 부정 사태도 있었고 2004년, 2006년 이때 우리 시장 좋았잖아. 조선철강 건설기계 지주 화학으로 하면서 인프라 관련해서 좋은 이후에 2006년 금리 인상 종결 이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신용 리스크가 부각돼서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박살났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하는 흐름으로 가는 타이밍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괜찮았다. 금리 인상을 못하는 상황이 전개가 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세계 트리플 발작 그지? 세 개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를 같이 하는 흐름 부분으로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영향이 지금 시장의 하락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단 말이에요. 그 충격 이 정도면 됐다. 그죠? 이 정도면 됐는데 미국 시장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왜 더 충격이 여전히 더 세냐? 아까 이야기했었던 LG에너지 솔루션 수급 부분 거기에 오스텐 임플란트 이 부분 속에서 거기에 관련된 펀드들의 환매 70여 개 이상의 펀드가 환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 기관 수급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더 뭉쳐져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인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내 대선 전후 금융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요 갈색 그죠? 갈색으로 쭉 쳐진 게 대선 1
그제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을 놓고 보면 2002년 12월 대선 때 이건 이제 요점은 이거야. 2002년과 2007년, 2012년, 2017년 봤을 때 대선은 결정적으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이 별로 없었다. 매크로 변수는. 이제 그 때에 매크로 변수가 뭐였었느냐. 이제 아까 이야기한 2001년, 2002년에 9.11 테러 사태와 이런 위기, 그리고 2007년에 리만 브라더스 위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대선 때문에 오르고 대선 때문에 떨어지고 이건 거의 없었다. 다만 대선 후보의 정책적 변수는 시장에 지수가 아닌 섹터 부분으로는 영향이 당연히 있지. 그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시대가 디지털이나 그리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 주에 또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지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올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무역 수지에 대한 앞으로의 부분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면 우리나라 이 무역 수지가 작년 12월 달에 적자인데 그죠? 그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경기를 반영하는 부분이니까 결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힘든 상황이야. 그러나 작년 1월 달에 포모 현상이 나서 막 사고 싶었었던 그때 1월 11일 날 그지?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으면서 막 휘말아쳤을 때에 지금 반대 상황인데 그 이후에 시장이 어땠느냐? 그지?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이 그렇게 세게 올라가는 부분에 쫓아가면 안 된다고 삼성전자, LG와 막 치고 올라갈 때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반대다. 지금 막 시장이 내려가는 이 타임,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수급적 요인 때문에 더 내려가는 이 라인은 쫓아가서 매도하는 타이밍이 아니지. 그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매수했다고 발작 바로 일어나주는 타이밍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시장의 타이밍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거야.